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후 10시 3분님께서 예전에 해모텔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분이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전하네요. 네, 여전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목소리가 좋으시고 잔잔허이 그냥 우리 시들무에 어울리시는 음성을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열심히 한번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긴장되죠, 처음 할 때처럼. 오랜만에 하니까 확실히 처음에 할 때처럼 조금 긴장이 확실히 되는 것 그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시작해서 한 1, 2분 지났잖아요. 아, 맞다, 이 느낌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친구 지인분이 겪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제 지인분인데, 네. 제가 되게 평소에 존경하는 형님이신데, 예. 엄청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제가 시들무 참여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어우, 잘하셨네. 근데 뭐 다들 당연히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런 대부분이었는데 이 형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시드무 참여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뭐 살면서 기괴한 기묘한 경험 없냐 이렇게 수소문 끝에 제가 평소 존경하던 형님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거죠. 네, 이 맛에 또 물어보고 다닙니다. 이상한 직업을 해도. 네, 제가 진짜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지금 몇 시야? 오후 10시 3분 하냐?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귀신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대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형이 겪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전해드린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야기의 시간대와 장소가 사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복선이나 얘기의 연기를 위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또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시청자분들께서 편히 들으실 수 있게 예. 제가 정말 최대한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에 형이 2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형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영화 시청 등 무서운 걸 좋아했는데 귀신의 존재를 믿긴 하였지만 본 적은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역도 제가 형님한테 양해 구하고 형이 그렇게 하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밝힌 건데. 오픈을? 예. 네네, 맞습니다. 형은 당시에 분당에 위치한 불국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불국산 입구 앞에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형네 집은 그 동네의 최고점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낮에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함께 사람들이 놀러와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주말 되면 공원에서 텐트도 치고 자리 까고 놀고 또 등산하고 옆에 계곡도 있어서 즐거운 분위기를 보통 풍겼대요, 그쪽은. 근데 거기가 밤만 되면 계속 거주할 때 동안 이상한 느낌을 계속 받았었대요, 밤만 되면. 예를 들면 진짜 넘어지면 바로 앞에 있는 정도 앞에 산이 있었는데 산 쪽에서 무언가가 형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평소에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일이 있기 좀 전에 좀 더 과거의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자면 집부터가 일단 이상했대요. 오. 형이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부터 집이 좀 눅눅하고 좋지 않은 기운의 분위기를 느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기묘한 일들이 있었대요. 그중 몇 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은 새벽까지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새벽에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왔다 갔다 많이 했었대요. 근데 항상 형이 신고 나가는 슬리퍼가 있었어요. 슬리퍼를 막 정리 안 되고 이리를 벗어 던지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였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정리 정도는 안 하고. 어느 날에 새벽에 밖에 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네. 또 뭐 피우고 들어왔다가 나가서 또 폈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또 한 번 나가려고 하는데 슬리퍼가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로 가지런하게 신발장 앞쪽에 놓여져 있더래요. 예. 방향도 형이 신기 편한 쪽 방향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슬리퍼를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딱 신으니까 딱 신을 때 느낌이 이상함을 느꼈대요. 맨날 고쳐 신다가 이리저리 돼 있으니까 슬리퍼가 그날따라 슬리퍼 신는 게 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신고 나가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슬리퍼가 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난 분명히 막 벗어 던지고 들어갔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가족 중에 누가 자다가 깨서 이걸 정리해 놓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다른 신발들을 다 놔두고 하필 형이 신는 그 슬리퍼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둘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형은 이상한 마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올 때 슬리퍼를 정말 아무렇게나 놓았대요. 왼쪽과 오른쪽이 엄청 멀리 떨어지게끔 멀리 놓고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40분 뒤쯤에 또 밖에 담배를 피우려고 신발장 쪽에 미닫이 문을 여는데 형은 신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미닫이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갔대요. 슬리퍼가 형 쪽 방향으로 오게끔 가지런하게 다시 놓여져 있더래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누워서 천장을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딱 눈이 떠질 때가 있잖아요. 떠서 뭐 휴대폰도 못 만질 정도로 잠결이어서 천장을 멍 때리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점점 뭔가 잠이 깨더래요. 그래서 거의 맨정신에 가까울 정도로 멍을 때리고 있는데 무언가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딱 기울여 보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였대요. 처음에는 가족 중에 누가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엄마나 아빠 아니면 동생이 물 마시러 나왔네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함이 느껴지더래요. 보통 집의 거실 바닥들은 사람들이 조용한 새벽에 걸으면은 그러니까 엄청 조용한 새벽에 걸으면은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슥슥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원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축축축축축 하는 소리였대요. 마치 물에 젖은 듯한 발의 소리였대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왜 이렇게 한참 거실에서만 빙글빙글 돌아다니지? 그냥 거실에서만 계속 촉촉촉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물을 마시러 나온 거면 부엌쪽을 가지 않고 왜 거실만 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형이 딱 하자마자 그 소리가 점점 형 방 쪽으로 오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형 방 옆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서 형은 화장실 가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에 젖은 그 발자국 소리는 형 방 쪽으로 오다가 형 방문 바로 앞에 소리가 딱 끊겼대요. 그래서 형님 말하시기를 뭐지? 화장실 왜 안 가지? 하는데 순간 진짜 막 몸이 굳고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딱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서 여름에 뭐 방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형도 더워서 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형 방문은 형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고개만 딱 들면 보이는 위치였어요.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발자국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형은 벽을 바라보고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확 압박감이 느껴지더래요. 소름이 그냥 계속 돋고 왜냐? 거기서 멈춰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벽을 본 채로 눈 감고 이불을 진짜 머리 끝까지 덮고 자자 하면서 잠에 청해서 새벽이었던 터라 자다 깼으니까 잠에 들긴 들었대요. 그날 또 그렇게 지나가고 또 어떤 날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소파에서. 근데 갑자기 우욱 하는 엄청 굵은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면서 딱 깨기도 한 적도 있대요. 그런 많은 기묘한 일들을 겪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건의 그때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집 근처 편의점을 자주 애용하였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편의점을 가고 있는데 편의점 앞에 할머니 한 분께서 되게 허리가 엄청 굽혀져 있는 할머니셨는데 쓰레기를 막 줍고 계시더래요. 근데 유독 주울 게 너무 많아 보여서 웬만하면 그냥 갈 길이 있으니까 가겠는데 쓰레기 너무 많네 할머니 분께서 혼자 주우시기는 쓰레기 줍는 것을 몇 개 도와드렸대요. 근데 그 도와드릴 때도 이상하게 인기척도 느껴지고 도와주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할머니께서는 형 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계속 허리를 굽힌 상태로 그냥 쓰레기를 줍기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할머니께서 형을 갑자기 딱 보시더니 너는 돈을 많이 벌겠네. 돈 하나는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건네셨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할머니 쪽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보통 눈을 먼저 쳐다보잖아요. 형도 그렇게 할머니 눈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눈이 그냥 거의 흰색이 가까웠대요. 눈이 뿌옇고 하얗게 되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살짝 놀란 채로, 왜냐면 보통 사람의 눈은 그러지 않으니까 놀란 채로 얘기를 말을 듣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고개를 갑자기 끄덕이시면서 다 좋은데 저 산 저 옆에 산 쪽은 너는 가지 마라 라고 딱 하더래요. 그래서 형이 산이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딱 하였대요. 안 좋아. 위험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근데 형은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아, 네, 뭐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형은 일단 쓰레기를 다 마저 주우시고 그냥 볼일을 보러 가셨대요. 예. 근데 형은 마지막 말을 제외하고는 뭐 기분 좋은 말씀 같아서 돈 많이 벌 것 같네 이러시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일상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이 형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한창 1집 앨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앨범 준비가 엄청 힘든데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어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앨범이 망하면은 나는 음악을 그만두겠다 아. 라는 마음까지 가지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이건 저도 옆에서 봐서 알거든요. 근데 딱 그런 비슷한 시기에 형의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서울 신림 쪽에 지하 40평, 5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하였대요. 그 밑에서 다 같이 살려고 합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임의로 가벽을 치는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형은 여전히 분당 불국산 쪽에서 거주하고 친구들이 이사를 끝내고 동고동락하는 곳에 자주 놀러 갔을 때요. 그 지하집은 형이 딱 갔을 때 벽은 약간 욕실 타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고 램프 같은 조명들밖에 없어서 집안의 전체가 밝아질 수가 없었대요. 절대 집안의 전체가 확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벽이나 바닥이 싹 다 전부 검정색이었대요. 하필이면 지하니까 창문도 없고 집 자체의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었지만 되게 넓잖아요. 사실 50평이라는 게. 집이 넓었어서 형이 와 이런 곳은 뭐 어떻게 구했냐? 이런 곳을 잘도 구했다 라고 하니까 친구들 중 한 명이 아 여기가 예전에 노래방인가 PC방인가 그랬는데 불이 크게 났었대.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렇구나 하고 싼 가격에 이렇게 넓은 데 이사를 한 이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집안 구경을 하고 가벽을 쳐서 만든 친구들의 각각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을 위해서 가벽을 친 거예요. 각각 방을 다 구경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해놨네 너는 뭐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거실도 보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신나니까 얘기를 막 나눴대요. 근데 지하에 있으니까 밖에도 안 보이고 창문도 없고 하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질 뿐더러 시계를 안 보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가고 되게 춥고 막 머리에 두통도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뭐 당연히 지하니까 창문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형도 지하여서 춥겠거니 집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집에서 또 폈대요. 집에서 막 담배 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몇 번 더 계속 놀러 갔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계속 괜찮은데 형 혼자만 계속 춥고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형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스산하냐 라고 하면서 느낀 게 단순히 추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스산하고 서늘하고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대요. 형이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귀신이 있는 곳에 스산하고 서늘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냐? 왜냐면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한테 야 여기 귀신 있냐? 라고 딱 했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갑자기 무표정이 되더니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있어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안 믿기니까 있다고? 뭐 어떻게 생겼는데? 딱 이랬대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웃겨서 그냥 물어봤는 게 친구 중 한 명이 우린 다 봤다 라고 되게 진지하게 그러길래 장난이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진짜? 다 봤다고? 평소에 무서운 거랑 귀신 얘기 좋아했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생김새를 막 구체적으로 계속 캐물었대요. 말을 하기는 싫어했는데.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기를 내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 쪽에 있는 주방으로 갔는데 거실 어두운 코너 구석에 머리가 엄청 길고 몸을 쭉 늘어뜨린
키가 되게 큰 여자 한 명이 그냥 서 있더래요. 예. 근데 엄청 잠에 취해 있었어서 잠결이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더 너무 그런 모습에 눈앞이 보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다시 그냥 물 마시고 자러 갔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친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그 이후로 형은 거기 신림에 갈 때마다 그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신나니까.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서 야 요새 어때? 저번 주에 어땠어? 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증상이나 현상이 갈 때마다 얘기를 듣는데 더 심해지더래요. 어느 날에는 신림 친구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 그냥 거실에 데코레이션처럼 유리가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손바닥 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더래요. 처음 목격한 친구가 아유 누가 또 술 먹고 이랬나 보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자국들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게 있고 진짜 얼마나 컸냐면 곰발바닥 같았대요 진짜. 또 어떤 거는 애기 손처럼 너무 작은 게 있고 그리고 딱 모서리에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안녕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었대요. 손톱 끝으로 새긴 것처럼. 이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엔 증상들이 너무 현실감이 없고 그 집에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냥 누가 장난치거나 해프닝이겠거니 하고 왜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게 됐대요 계속. 이게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보통은 누가 집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게 되더래요. 근데 형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친구들 집에 그냥 계속 가면서 그 증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다 네 번째쯤 간 날에 거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막 다크서클이 엄청 장난이 아니었대요. 헬스케져 있고. 근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는 무당분이 계셨대요. 그 무당분께 연락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무당분께서 이런저런 조치랑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무당분께서 가르쳐 주신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한 상태였대요. 이미 네 번째쯤 갔을 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형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현실감이 없는 사실들에 보고 느낀 게 많았음에도 대답들을 확실하게 못했대요.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에. 본 건 맞고 느낀 건 맞는데 현실감이 너무 없거든. 그러다가 형이 이런 얘기를 딱 꺼내드려요. 야 있으면 진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소리라도 내렸으면 좋겠고 뭐 티라도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형이 친구들 방들 중에 가벽을 쳐서 막 방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의 가벽에 등을 기대 있었는데 그 벽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벽 뒤에는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냥 방이었고 친구들과 형은 거실에 모두 모여서 얘기 중이었으며 형만 가벽에 기대고 있었고 바로 그 건너편에 친구들이 다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집에는 친구들하고 형뿐이었고 그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서 벽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난 거죠. 그걸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눈이 마주치고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그 소리가 난 방으로 다 뛰어들어갔대요. 그냥 뭐가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그 형은 그날 똑똑똑 소리를 듣고 평소에는 막 신나서 먼저 얘기하고 재밌어 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딱 받고 얘들아 난 일단 나가봐야겠다.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 그리고 와서 형은 더 이상 그 친구들 집에 귀신 증상 현상이나 귀신을 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친구를 집을 가지를 않았대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일을 겪고 좀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형은 평소에 음악 작업을 하시면서 집 앞에 담배를 피우러 되게 많이 나갔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음악 만든 거를 체크하면서 막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날도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음악 만든 거를 체크할 겸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형 집이 그 산 앞에 주택가 중에 최고 높이 오르막 위치라고 했잖아요. 오르막에서 최고 위치 높이에요. 그래서 밑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 밑쪽을 그냥 내려다보고 있는데 50m 정도 떨어진 산 쪽에 있는 가로등 바로 밑에 사람이 한 명 우뚝 서 있더래요. 예. 새벽 3시에 사람이 한 명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냥 보게 되어져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누구 기다리나 보다 하면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사람의 특징이 점점 보이더래요. 일단 여자였고 머리가 엄청 길었대요. 여자의 실루엣이었대요. 그냥 딱 머리 길이가 거의 배꼽까지 오른 머리 길이었고 길었네. 네, 엄청 길었대요. 진짜로. 멀리서 봐도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도 잘 보이잖아요. 머리가 엄청 젖은 머리 같았대요. 너무 길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얼굴까지 가릴 정도였고, 그리고 허름하고 집에서 오래 입은 것 같은 잠옷 차림이었는데 키가 멀리서 보아도 못해도 180은 되어 보였대요. 어이 뭐 신기한 사람이다 하면서 누구 기다리나 보다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잠깐 봤대요.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순간 생각이 딱 들었대요. 이 시간에 저기 가만히 있어서 누굴 기다리나? 그럴 수도 있을려나? 왜냐면 밤이나 새벽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골목이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그 가로등 위쪽을 딱 바라봤는데 그 키가 큰 여자의 모습이 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형 쪽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원래는 길 쪽, 도로 쪽을 고개 숙인 채 그냥 응시하고 있었는데 형 쪽으로 방향 딱 틀어서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냥 몸이 쭉 늘어진 상태로. 그래서 형도 그냥 뭐야 하면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왜 뭐지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또 점점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 키 큰 여자가 똑같은 자세로 움직이질 않더래요. 사람이라면 왜 조금의 미동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비틀비틀 건들건들 거리던지 마치 동영상 보다가 영화 보다가 정주화면처럼 그렇게 딱 굳어있더래요. 그냥 아예 움직이질 않대요. 그때 또 보이는 게 너무 말랐대요.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또 잠옷색은 파랑빛이었는데 몸의 색도 잠옷색처럼 푸른빛이었대요. 되게 이게 그렇게 딱 튼 채로 보니까 점점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형이 눈을 반사적으로 다 피하고 거의 1초 만에 다시 그쪽을 봤는데 그 키 큰 여자가 온데간데 없더래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졌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딱 그때 치듯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갑자기 옛날에 왜 편의점 앞에서 보았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산 쪽에 가지 마라 라고 했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겨우 소름이 돋고 공포를 느껴져서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등골까지 오싹해지는 걸 느꼈대요. 계속 그런 감정이 느껴서 겨우겨우 가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방에는 창문도 있었는데 형 침대 머리 위에 창문이 벽 쪽에 여러 개 있었대요. 여름이니까 방문도 열고 창문도 열잖아요. 방충망만 닫고. 여름이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끝 침대 쪽 방문에서 딱 그 침대 쪽 창문 바로 밑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마치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였는데 낙엽이 없잖아요. 여름이니까. 그 소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소리가 템포도 이상하고 소리 자체도 뭔가 이 세상에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이게 발소리인지 입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계속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자 제 몸이 탁 굳어버렸대요. 방 창문 바로 앞에서 여자가 억지로 남자 목소리를 내는 듯한 목소리로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계속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렇게 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8시, 9시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창문 하나 닫지도 못하고 끈눈으로 그대로 굳어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소리가 계속 그냥 진짜 몇 시간 동안 지속됐대요. 벽을 긁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사라지고서야 겨우 잠에 들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때 신림 지하집에 사는 친구들 중 한 명한테 전화를 딱 걸었대요. 바로 눈 뜨자마자 야 니네 그때 집에 왜 귀신 보이고 노크 소리 들리고 했을 때 아는 무당분께서 취하라고 한 조치가 뭐냐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봤대요. 그래서 들은 약간의 조치를 취하고 바로 그런 형상이나 증상 그때 본 키 큰 여자가 딱 그 조치를 취하니까 눈앞에 뭐 딱히 나타나진 않더래요. 근데 친구들하고도 이제 좀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져 가는데 그렇게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형은 분당 그 불국산 앞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했고 이사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겪은 일을 거의 그냥 까먹고
거의 잊은 채로 지내고 있었대요. 그렇게 3년 뒤 어느 날에 우연하게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연하게 형이 굿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굿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해주던 무당이 갑자기 우뚝 서더니, 너 어디 외국 갔다 왔어? 여자가 한 명 붙어있네. 어깨 여자 한 명 붙어있어. 딱 이러더래요. 예. 형은 그 일도 잊어버릴 때쯤이었고 그땐 딱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그래서 무당분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 그럼 뭐 쫓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겼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최근에,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신림 지하집에 산다던 친구들 중 한 명을 보게 됐어요. 우연하게 멀어지다가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보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돼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친구 얼굴 보니까 몇 년 만에 그 일이 생각나서 형이 친구한테, 야 근데 니 그때 신림 그 지하집 살 때 귀신 보고 그랬던 거 기억나?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라고 했대요. 그래서 형이, 내가 집 앞에서 귀신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우리 집에서 막 이상한 거 느끼고 그랬던 거 말해줬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처음 듣는 소린데? 라고 했대요. 이것도 진짜 전 들으면서 이상했는데, 그때 우연하게 친구들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넘어갔다 했잖아요. 아무도 어떤 말을 안 하고 굳이 무당을 부르고 했지만 더 심각하게 뭔가 안 느끼고, 이사 갈 만한 정도의 일인데 솔직히 형도 이상하게 신인 지하집에서 그 일을 같이 겪고 나서 집 앞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걸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신인 친구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서요. 이제 신인 지하집에서 나오는 귀신이랑 분당 불국산 형 집 앞에 귀신이랑 같은 생김새라는 걸 깨달아요. 오.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걸 봤냐면 하면서 말하다가, 머리 길고, 그래 머리 길고, 키가 너무 크고, 그래 키 크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고, 이런 얘기를 서로 동시에 얘기하게 되면서 더욱더 같은 귀신이란 걸 명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신나서 하고 있는데, 야 그래 그 귀신이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딱 뜨더니 형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와, 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너가 신인 지하집에 오고 너 안 왔잖아. 노크 소리 듣고 그때 우리 귀신 안 나왔어. 그때 우리 귀신이 안 나오고 안 보이고 증상도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형이 이 귀신이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티라고 내렸으면 좋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하고 그 이후로 신님 친구들 집에서는 더 이상 그 귀신이 안 나왔대요. 오. 증상도 안 느껴지고. 친구들끼리는 그냥 뭐 갔나보다, 무당분이 한 대로 하니까 없어졌나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형이 그때 나도 좀 보고 싶다, 있으면 소리라도 내줬으면, 티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형이 말하기를 형을 따라온 것 같더래요. 하지만 그날 가로등 밑에서 본 이후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후로 조치도 취했고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예. 한참 흘러서 굿을 또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아예 느껴지지도 생각도 안 나더래요.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이렇게 그래도 해서 해결이 됐다. 결국 해결이 된 상태로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형님께서도 고생을 좀 하셨네. 이거 때문에라도. 그렇죠. 엄청 되게 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잠도 설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면서도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누가 믿어줄까? 내가 본 게 맞을까? 막 이렇게 느꼈대요. 계속. 심지어 가로등 밑에서 봤을 때는 완전 맨정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귀신을 목격하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걸 봤다라고. 그렇죠. 근데 봤던 분들이 내가 봤던 느낌과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실화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요. 나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봤을 때 느낌을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뭔가 나와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좀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 오후 10시 3분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실제로 겪었던 그 형님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귀신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신 다음에 참여하셔도 되니까
한번 꼭 물어보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